자, 오늘 아침에는 김두일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 작가님 나와 계시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김 작가님은 원조 김어준 팬, 원조 딴지일보, 그, 신도는 아니고 뭐라 그러나? 그, 이용자. 신도였었죠? 너무 예전에. 유저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과의 관계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관계라기보다는 저의 일방적인 팬심을 갖고 저도 그 딴지일보의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야후를 통해서 이제 검색이 되던 시절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은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는 저도 이제 막 게임 사업을 시작하면서 온라인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을 때였을 때 밤에 야근하다가 이제 딴지일보에 올라오는 뭐 굉장히 이제 B급 담론이죠. 그런 거를 보고 굉장히 이제 재밌다 생각을 했었고, 뭐 이후에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그 황운석 관련된 음모론도 당시에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뭐 우리 김엄마를 제가 이제 알게 된 낙곰수부터는 이제 완전한 저도 팬덤이 되면서,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지금 겸공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곰수 시절에 이제 그 김어준 씨가 문재인 그 킹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탄생에도 가장 결정적 기여를 했고,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김어준 그 소비자였는데, 자, 최근에 김어준 총수가 많이 이상해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두일 작가님께서 그 최근에 KTV가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 그 출국할 때 공항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일부러 누락했다, KTV가. 이런 의혹을 김어준 씨가 제기했는데, 그 전말이 다 드러났어요. 그 김어준 씨가 과장 억측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맞죠. 뭐 이미 팩트 체크에 대한 것은 그 딴지에 열심히 보고를 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조차도 확실하게 인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네. 어제까지 3일 연속 KTV 공항 악수 장면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쭉 그 방송을 끌어갔는데, 네. 논조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고의적으로 그 누락을 했다에서 어제에는 고의적인 누락을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뭐 실수했을 수도 있으나 그 이 실수한 장면을 갖고서 마법의 단어 갈라치기 세력에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사이가 나쁜 것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프레임에 내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제부터는 완전하게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좌표 찍기에 들어갔죠. 그 좌표 찍힌 대상이 제명인의 마을. 네, 뭐 줄여서 보통 잼마을이라고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네. 네. 그 잼마을을 좌표를 찍었어요. 근데 그 뭐 김어준 씨는 항상 언제나 이제 그러니까 수비보다는 공격을 하는 이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방식은 일종의 뭐 확증 편향에 따른 음모론을 갖고서 어떠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바로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야당 시절, 과거 뭐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나 아니면 뭐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그런 것들에 또 우리가 힘드니까 같이 환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여당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뉴 이재명 현상이라 그래서 굉장히 저변이 확대가 돼서 60%를 완전히 상회하는 그런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계속 우리 내부의 투쟁을 요구하는 좌표찍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안 좋은 발상이죠. 저는 이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부러진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민석
지금 총리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 요 두 가지가 지금의 그 무리수를 두고 있는 김어준 씨의 심리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이제 본인이 추구해 왔던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좌절된 데 따른 놀라움과 분노가 지금 최근에 그 현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보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불발된 것이나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나 다 한 맥락입니다. 한 맥락이죠. 친문 정치의 부활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보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2011년도 낙검수가 시작되면서 당시에 민주통합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저는 낙검수가 굉장히 가장 강력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를 할지 말지 불분명했던 혹은 뭐 대중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문재인이라고 하는 전직 비서실장을 뭐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민주당의 당권까지 가져가도록 만드는데 이제 그 김어준 씨가 크게 기여를 했고 그 이후로 김어준 씨는 그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의 일종의 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뭐 대주주다 약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문재인, 김어준 혹은 뭐 같이 그 두 분과 함께 이제 정치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분들은 내가 민주당을 만들어서 내가 그 이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시절에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쭉 끌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재명은 지금 임시로 이 정권을 맡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재명을 뭐 지지하고 있는 뉴 이재명 얘는 누구야 뭐 약간 이런 거에 이제 그 비롯된 자신들만의 어떤 뭐 오만함과 주인 정신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뭐 원래는 그들이 이제 밀고 있었던 모든 후보들이 다 사실상 저 먼 곳으로 날아갔고 지금은 이제 다시 조국 혁신당 대표라도 합당을 통해서 끌어와서 민주당을 되찾겠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심리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조국을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이제 자기 수하에 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청래 대표가 계속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다면은 경쟁자이자 또 조국의 그러니까 당 대표로는 그 정청래 대표가 경쟁자겠죠. 그렇죠. 대권 면에서는 조국 대표가 또 경쟁자일 김민석을 죽여야 하는 거야 지금. 정확합니다. 네. 네. 그 김민석 총리가 이 난국에 국무회의도 안 열고 위기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어제 또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가 바로 총리실로부터 반박을 당했습니다. 전에 또 서울시장 여론조사 때 나가지도 않는데 그렇죠. 왜 내 이름을 자꾸 여기다 거론하느냐 그렇죠. 라고 이렇게 반발을 샀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아니 김어준 씨는 왜 이렇게 김민석을 못 괴롭혀서 안달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총리가 이제 그 합당을 했을 경우 조국과의 일종의 뭐 대권 경쟁 후보이고 그리고 합당이 부러진 다음에는 이제 당권 현 정청래 대표와의 당권 경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제 그 후보자로 대두가 되고 있죠. 네. 따라서 지금의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뭐 오늘 아침에도 경공이 방금 뭐 30만 명이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일 수 있었던 근거는 김어준 씨가 경공에 민주당의 그 어떤 정치인도 오늘 아침에 출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다 그냥 그 일정을 포기해서라도 다 줄 서서 나왔던 뭐 그런 시대였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나는 절대로 김어준 방송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민주당 의원도 그 며칠 뒤 보니까 나오더라고. 예. 현실적인 권력이니까 이 권력이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온다? 이 차기 총선에서 위태로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김어준 씨의 경우는 이제 뭐 그 문재인 킹메이커 역할을 한 이유는 저는 이제 민주당 내에 굉장히 가장 큰 권력을 유지해 왔던 양상이고 그 속에 그게 가능했던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들의 당선에도 뭐 저는 이제 뭐 그 김어준 씨가 그렇게 그 관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고, 자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재명 당대표 시대가 열린 다음부터는 그게 그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건 뭐 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양상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뭐 겸공에 나가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재명 시대까지는 내가 막지 못했으나 이 이후에 김민석이 혹시 뭐 당권이든 혹은 뭐 차기 대권 후보가 됐을 때 지금의 이재명 그 대통령만큼이나 핸들링이 안 되고 있는 존재인데 지금 이제 이어서 김민석도 내가 핸들링이 안 되는데 그 양반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차기 유력이 되면 나는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영향력이나 뭐 그런 등등 면에서 힘들어지고 있으니 더더욱 더 김민석에 대한 공세가 거의 뭐 악마 수준이에요 지금요. 딴지 게시판 까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커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뭐 지난번 서울시장 그 여론조사 논쟁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순방도 심지어 외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외유라고 했어요? 네, 외유라고 했어요. 외유? 네, 외유는 나가서 노는 거잖아요. 네, 노는 거. 그래서 난 그 김어준 씨가 지금 진짜 총명이 흐려진 건지 아니면 일부러 매기는 건지 이제는 헷갈리는 지경이 이제 조금 헷갈릴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그 뭐 외유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대통령이 외유 중에 총리는 뭐 회의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총리실에서 또 그렇게 해명을 하게 만드는 거는 일단은 김어준 씨 특징이 이제 끝없이 좌표를 찍고 공격을 하고 그 담론을 만들고 그 속에서 시끄럽게 하고, 이게 이제 그분의 이제 뭐 프로파간다의 이 능숙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기에도 김민석이 유력해지면 본인의 영향력도 그만큼 감소가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8월 말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계속 그 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좌우의 대권 경쟁에서 조국이 김민석을 이겨야 할 테고,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해야 할 테고, 그 그림을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만인이 다 알아버렸어요. 네. 다 알아버렸죠. 네. 네. 자, 근데 또 김어준 씨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재명과 가깝다는 이유로 반문재인 의혹을 샀다가 공격을 당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친명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적인 쌉소리죠. 뭐 이게 뭐 정말 비열을 쓰기 그 얘기를 김엄마가 했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죠. 그건 맞아요. 네, 그 맞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다 잘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 똥파리들이 얼마나 그냥 제가 그때 방송 진행하던 KBS에다가 뭐 1,000원까지 넣었어요. 이 똥파리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 그 문재인 시대의 가장 큰 영향력과 부를 읽은 우리의 김어준 씨가 자기가 그리고 그 2018년 지방선거 시절에 이제 당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똥파리 사건.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을 찍느니 남경필을 찍자라는 운동의 발상지가 딴지 게시판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딴지 게시판의 그러한 어떤 발상의 이제 근거는 그 이전에 그 김어준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여배우 연문설 그것 때문에 뭐 경찰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도 했고. 그 사실 김부산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도 김어준의 글에서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 거기서 시작됐죠. 한겨레에 기고했던. 네. 그렇게 돼서 오죽했으면은 그 김어준 씨를 그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부를 정도 뭐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뭐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불러서 이렇게 들었겠죠. 뭐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격의 발원지였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까지도 같이 김어준 씨랑 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던 건지 지방선거에 당시에 압도적으로 출구조사에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뭐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자료가 남아 있는데 사람의 기억은 흔들려도 이게 기록은 다 남아 있어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친명이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김어준과 가까이 지냈는데 친명 아닙니다. 절대 친명 아니에요. 본인 친명인 채 한다고 친명이 되질 않습니다. 네. 너 무슨 친X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구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 사실 결국 뭐 김어준 씨도 그렇고 유시민 씨도 그렇고, 유시민은 또 최근에 김어준 유시민을 모르는 사람도 나중에 민주진영에 들어와 보면은 김어준 유시민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 또 여론조사 전문가로 활동했다가 지금은 유튜버가 된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시민 김어준을 비판하려면 실력을 갖춰라, 자격을 갖춰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요즘 그 이재명 출현에 격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팀 문재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유시민 작가의 말씀처럼 이제 너희가 유시민과 김어준을 아느냐, 그가 맞았다는 걸 올게 될 것이다. 그게 도리어 나중에 이 정치가 과거의 낙검수 세대 혹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그 이후의 세대들의 경우는 전혀 몰랐던 파묘, 예를 들어서 황우석 관련된 음모론, 황우석의 특허를 탐낸 미국의 음모다,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음모론을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지금이야 이제 현자 타임이 오셨지만 과거에 또 그분도 굉장히 좀 강성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도리어 더 파묘가 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옳았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런 시절도 있었네라는 게 도리어 알려지고 있는 양상이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시대가 바뀌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신념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과거와 현재의 그 입장과 상황이 다르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근데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내용이 대중들에 의해서 먼저 알려지게 되면은 그건 이제 그들의 갖고 있는 그동안의 신뢰도, 믿음, 이런 게 이제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 팀 문재인 혹은 그 김어준 얼라이언스, 이분들은 제가 이제 에이징 커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에이징 커브는 뭐냐면 이제 운동 선수들 나이가 차서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운동 선수로서의 이제 절정기가 지나고 점점점 이제 기량이 하락하는 게 에이징 커브인데, 그게 이 흔히 말하는 지식인 스피커들의 경우도 나이를 먹으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지, 아니면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에 대한 흔히 말하는 똥꼬 전현재 그 인정을 하지 않는 그게 강해지는 건지, 뇌가 썩는 것인지. 예, 뇌가 썩는 것인지, 그분의 말씀처럼. 네. 그래서 좀 그게 점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저항 없이 받아들일 때는 적당히 이렇게 쉴드도 쳐주면서 이제 걸러 듣는데, 지금처럼 지금의 뉴 이재명들이 봤을 때 저분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도 하나하나 이제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제 저는 한 시대를 풍미해왔던 그 팀 문재인의 시대는 이젠 급격히 저물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유시민, 조국, 최민희, 정청래, 김어준, 문재인의 미래는 어떠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책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희전 최민희 의원인데, 그분은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 그분이 그래도 이렇게 이 양반이 상태가 망가질 줄은 사실 몰랐어요. 급격하게. 사실은 언론 민원연에 어떻게 보면 대목격인 분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되는 거 보고 저는 좀 심각한 충격을 받아서 양자역학 얘기하더니 딸 축의금 때는 최근에 와서는 여기 KTV 영상 갖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니까는 원래 그 다음날 그 조이대
관련된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거기 발제자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취소하고 뭐 중국에 AI 공부하러 간다고 도망갔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일들도 벌어져서 저분은 이제 정치를 정말 하기가 좀 이제 힘든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조국 사실 대표야 지금 8.15 그 가석방으로 8.15 이렇게 사면으로 나온 이후로 이제 그분이 보여주신 건 너무 실망에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지하를 뚫고 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서 조국 혁신당의 미래는 전 2028년도 총선에 지금의 정의당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유시민 작가는 낚시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의 경우는 뭐 현재의 그 뭐 경공월드의 이 그 큰 사이즈야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겠지만 점점점 더 이제 아니 우리가 뭐 NTS와 어떤 싸움을 시작했을 때 그들과의 어떤 이 부당한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그들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완전히 뭐 팍싹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매일매일 비가 오는 모습을 볼 때는 비가 오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홍수가 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처럼 지금의 이 김어준 씨 당장 다음 주에 있는 콘서트 그다음에 4월에서 5월 달에 잡혀 있는 콘서트 총 10만 석의 좌석 중에 지금 한 뭐 1만 5천 석 한 15% 정도밖에 안 된 것을 봤을 때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점점점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이제 빅 스피커로서의 이 자리도 위태로우실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15%밖에 안 되더라도 손해는 안 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무슨 화려한 무슨 쇼적 장치가 동원된다든지 뭐 유명 가수가 나온다든지 뭐 그러진 않기 때문에 뭐 출연료 면에서 보나 뭐 다른 어떤 기본적인 비용을 따져봤을 때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지만 좀 망신스럽긴 하겠죠. 자리가 많이 비면은. 네. 굉장히 스크래치를 많이 받을 거고 저는 그 콘서트 원래는 그 콘서트 자체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이제 잘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그렇지. 2월 말 3월 초에 합당이 결의되는 걸로 시나리오를 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에 갔어요. 뭐 그냥 그쪽에 있는 뭐 싱크탱크 가서 연설 하나 하는 건데 아마 그거 갖고서 이제 남북 관계 혹은 뭐 북미 관계 이제 광 좀 파시고 그래서 콘서트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르고 그리고 합당이 된 뭐 지금의 정청래 대표의 의도대로 합당이 됐으면은 같이 뭐 여러 가지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것도 또 뭐 김어준 씨가 뭐 늘 해왔던 방식의 자신의 좀 뭐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저는 4월 달과 5월 3월 다음 주에 있는 원래 계획의 콘서트는 이제 합당 축하 그다음에 4월부터 5월까지의 콘서트는 이제 이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충성 맹세 자신에 대한 이제 그런 자리도 계획했다가 지금 폭망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긁혔다. 그래서 지금 뭐 KTV 영상 사건이니 그리고 뭐 이 모든 것에 배우는 김민석이다. 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그 검찰 개혁안 관련해서도 이제 새로운 좌표를 찍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 모든 현상은 자신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긁힌 것이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저는요. 아마도 김어준 쇼에는 정청래 조국이 함께 무대에 올라서 둘이 같이 뭐 이렇게 손 붙잡고 두 팔 드는 뭐 그런 퍼포먼스도 연출할 것이고. 아유 그럼요. 뭐 또 이제 객석에 앉아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허허 동생들 멋있어요 허허허허 뭐 그럴 것이고. 예. 그렇죠. 예. 그래요. 뭐 다 헤아려집니다. 김어준의 앞으로의 그 앞날이. 예. 자, 김두일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딴지보다 앞으로 김엄마도 흥해라.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민 TV 구독자가 4,000명이 빠졌어요. 김어준 비판하다가. 자, 다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뭐 김용민 TV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유튜버 친 김어준 반 김어준 다 빠졌어요. 예, 저희는 뭐 좀 양호한 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